안녕하세요. 평원독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제 제가 100권째 책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 3일에 한 권꼴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도 있고, 이제 좀 3일 안 읽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3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잘 읽고 계신가요? 요새 또 텍스트 힙이라고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아, 책을 많이 읽는구나,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또 겸손 모드로 지난 저의 그 인생을 또 반성을 하면서 또 겸손 모드.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 짜잔. 이 책은 이제 그 앤서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점치는 책. 요즘에 우리는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 점을 보는 그런 세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걸 좀 믿지 않는 편이어서 사실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제 어떤 운에 맡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정해진 운명을 따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다 보니까 다 해결한 적도 있고, 살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서서히 헤쳐나가고 그때마다 좀 고민도 좀 많이 해보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은 제가 교보문고에서 이제 본 책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엄마의 병간호를 해야 될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옳을까, 그를까, 맞을까, 틀릴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곳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가, 어느 곳에 내 인생이 더 치중돼 있는가, 어느 곳에 내 가치를 더 두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여러 문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도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를 해보게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게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권하긴 하시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여기 공리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삶을 어떻게 봤을까 했는데, 제가 좀 눈에 딱 띄었던 거는 기회비용이란 말이었어요. 저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 경제 과목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인가? 어쨌든 거기서 중학교 때 처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이걸 선택할 때 한쪽 기회를 잃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최선의 합리적인 가치를 통해서 내가 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그 다음부터도 기회주의적으로 기회비용이 얼마만큼 드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에 많이 매몰되다 보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짜리고, 얼마짜리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하고는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다윈의 결혼과 카프카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엄청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플러스 콘스를 나열해서 결혼의 이점, 결혼의 단점을 나열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막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결혼이란 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선택이긴 하지만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만드는지는 결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살아봐야지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가이드북도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여행하라고 알려줄 수는 없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말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 뭐가 중요한지 같은 관점을 지닌 사람, 죽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만하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환상적인 커플이다. 뭐 이렇게. 예, 연봉을 따지라는 말은 없죠. 네, 저는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결심을 하나요? 했는데 저는 사실은 삶의 철학이 같은 사람을 찾아라 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좋아하면 명품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내 명품에 관심이 없고 어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그런 관심 있는 쪽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더 마음에 맞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제 이상형은 길거리에 떡볶이를 먹어도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았고 그런 사람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어서 사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조금은 생각하는 편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와 이거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제 삶을 더 증폭시켜주는 증폭제를 만나는 것과 같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솔직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상대방을 서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깎아내리지 않고 넌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하는 것보다 당신은 이래서 멋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가치가 있고 당신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요즘에는 나는 솔로나 이런 거 봐도 막 이렇게 뭘 따지잖아요. 따지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치가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행운이고 참 멋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삶의 방향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다. 그래서 당신의 인연, 경험, 지평을 확장해 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수락한다는 뜻으로 우연히 무언가 좋은 일을 만날 일이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즐길 수 있다면 저는 삶에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거는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한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을 때 달콤함이 있잖아요. 다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변화가 별로 없는 삶이 뭐 SF 영화에서는 미래에 통제된 어떤 사회라고 많이 그려지는데 과연 그런 자유가 없어질 때, 내 결정이 없어질 때 과연 그게 편할까요? 내가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 그때 힘든 것처럼 선택지가 없어져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그런 면에서 좀 해방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진 답에서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나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목상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고민이 있어서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해결을 딱 말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증문즉답 하듯이 착,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에 더 치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워요. 그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을 할까 말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이랑 과연 나의 삶을 더 증폭제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장 기증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쓰레기 줍는 어떤 선의 행동은
지금 나한테는 좀 불리함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기꺼이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평판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평판은 사실은 나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뭘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나중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평판은 나를 보호해준 갑옷이 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아,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평판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결정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존재 가치가 있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 나의 가치가 어딜 향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회 없지 않을 순 없지만 그래도 후회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현재 계속 만족을 하다 보면 과거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이 책은 종종 책꽂이에 꽂아놓고 종종 꺼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즐겁게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책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온독서 하세요.